눈 떠보니 게임 속 세상에 갇힌 한 남자, 그리고 그런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NPC들. 이 세계에서의 그의 목적은 오로지 나자릭의 번영과 길드원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인줄곤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복과 학살을 자행해갑니다. 점차 피로 얼룩져가는 그의 여정에서 과연 오늘의 희생양은 누가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작품 오버로드 2기입니다. 오버로드는 2015년 3분기에 방영을 하며 상당히 인기를 얻었던 작품입니다. 저는 이런 류의 장르를 썩 좋아하진 않지만 시청자들이 호평한 이유도 납득이 가고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특히 클레멘티노 역의 유우키 아오이의 연기는 작품에 대한 기대치 이상이었던지라 1기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기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런 혹평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문제점은 심리묘사에 관한 것입니다. 심리묘사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강한 주인공과 악당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악당은 본인이 주인공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청자들에겐 악당과 주인공의 생각을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서술해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알고 있는 시청자들은 악당의 착각을 웃으며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먼치킨물들은 이런 오해의 연속극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오버로드는 그런 심리묘사를 그럭저럭 잘 보여주었습니다. 1기까지는 말이죠. 2기의 주요 내용은 리저드맨 편과 왕도 동남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량상 주인공은 아인즈에서 자르스와 세바스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심리묘사의 대상은 아인즈에서 저 둘로 옮겨져야 맞겠죠. 그런데 아인즈의 독백은 계속 들려주면서도 2기 도입부의 주인공격인 자르스에게는 좀처럼 혼잣말조차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나오는 독백은 이그바와 전투에서 마지막 일격을 쥐어 짜내기 전입니다. 이때 자신을 믿고 함께 싸워주었던 동료들을 떠올리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장면을 쓰기 위해서는 인물 간의 친밀도가 쌓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버로드는 관객들에게 자르스와 인물들이 충분히 가까워졌다는 암시도 없이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로로는 자르스가 새끼 때부터 데리고 다녔다니 납득할 수 있습니다. 크루쉬도 첫눈에 사랑에 빠진 대상이니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젠벨만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초면에 싸우고 그 다음에는 술을 마시고 작전회의 한 번 한 게 전부인데 이걸로 친구라도 된 걸까요? 앞서 말했던 둘과 함께 플래시백으로 나오려면 그만큼 인물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장면이 없으므로 젠벨이 플래시백에 등장하는 것은 오게티처럼 느껴집니다. 그걸 원치 않는다면 적어도 젠벨의 시점에서 자르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도 서술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젠벨의 문제점은 뒤에서 되풀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그바의 전투씬을 먼저 다룬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바는 먼치킨물의 전형적인 악당 캐릭터입니다. 주인공을 깔보고 방심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오로지 자르스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죠. 여기까지는 장르의 답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리저드맨 편은 이전과 달리 사기적으로 강한 인물이 아닌 어느 부족에 속해 있던 한 리저드맨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 프로스트페인이라는 특출난 무기가 있지만 1기의 주인공 아인즈에 비하면 많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둘의 입장 또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강한 힘으로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인즈였다면 그러한 외부 세력에 힘겹게 대항하는 것이 자르스의 몫입니다. 강자의 입장에서 진행되던 것과는 달리 이번 에피소드는 반대로 약자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도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장르를 잠시 환기시켜 신선함을 맛보게 해줍니다. 그런데 연출이 많이 부족한 탓에 장점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리저드맨 편의 전체적인 테마는 절망과 저항입니다. 인물들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일종의 자연재해와도 같은 상대와 전쟁을 하며 무력감을 맛보지만 그럼에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긍지를 보여줍니다. 이토록 비장미가 넘치는 에피소드인데 저는 중간중간 나오는 나자릭 장면들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점이 나자릭으로 전환되는 순간 우리의 입장 또한 리저드맨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나자릭 인물들에게 이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저드맨들이 한없이 작은 벌레처럼 보이게 되고 그들 딴에서 하고 있는 저항이 우습게만 보여지게 됩니다.
아인즈가 자르스와 크루시의 성교를 목격하는 장면은 뒤어 나올 최후의 전투에 이런 인식을 못 박아버립니다. 코미디 요소로는 매우 좋았지만 이미 망가지고 있는 분위기에 더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절망과 저항이라는 테마를 잘 살리고 저런 장면을 집어넣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했으니 결과도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미 망가졌으니까 웃기기라도 하는 게 좋은 걸지도 모르겠네요. 심리묘사와 더불어 원작 내용을 지나치게 생략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원작을 보지 않으면 크게 오해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키토스가 지휘하는 언데드 군단과 전투를 하기 이전에 리저드맨들 사이에서 족장들로 이루어진 별동대를 만들자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그바가 나오자 이 별동대가 나섭니다. 그런데 보시면 6명이 할 별동대가 3명만 보입니다. 나머지 3명은 어디로 간 걸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작에서 별동대를 만들자는 대사 뒤에 이 별동대를 다시 두 팀으로 나누자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애니에서는 별동대를 만들고 상황을 봐서 움직이자는 대사로만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6명이서 싸우면 될걸 무엇 때문에 3명이 힘겹게 싸우는 건지 모르죠. 뒤에 나오는 고키토스와의 전투에서 나머지 족장이 그제서야 나오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뒤에 또 나옵니다. 2기에서 비중이 적었던 알베도가 아인즈와의 대화 후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사가 끝난 뒤 애니의 엔딩이 올라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알베도가 배신을 하려는 떡밥처럼 보입니다. 이 또한 뒤에 있던 대사를 생략한 탓에 벌어진 오해입니다. 1기에서 주인공이 알베도 설정에 모몬가를 사랑한다라고 수정합니다. 즉 알베도가 좋아하는 대상은 모몬가이지 아인즈가 아닌 것입니다. 저 장면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버로드 소설 6권 초반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세바스가 트알레를 찾으러 나설 때도 연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치 중인 상황에서 세바스가 난데없이 창문을 바라보고 웃습니다. 트알레를 구하러 온 거니까 저기에 트알레가 있어서 웃은 거구나 하고 대강이나마 추측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녀의 위치를 알아낸 단서가 무엇이냐입니다. 잠시 여기 빨간 머리를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고개를 살짝 돌립니다. 세바스가 트알레를 언급하니까 무의식 중에 그녀를 가둔 곳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 각도에서 보아서는 창문을 보려는 것인지 세바스를 보려는 것인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원작을 보지 않은 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생각하지 않은 불친절한 장면입니다. 이번엔 앙글라우스가 샤르티아를 알아보고 제외하는 장면입니다. 분명 외견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알았는지 금발의 여성을 보고 뜬금없이 샤르티아라고 하죠. 물론 직감적으로 알아낸 것이겠지만 이 또한 원작을 보지 않은 시청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소설과 애니메이션은 전혀 다릅니다. 글을 영상으로 옮길 때는 연출력을 필요로 하죠. 원작에서는 앙글라우스가 대사를 하지 않아도 몇 문장의 글이 그를 대신해 어떻게 샤르티아임을 알았는지 서술합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런 방법이 제한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각색입니다. 필요하다면 과감히 생략하거나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내는 유연함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2기는 매우 고지식하고 이상해 보입니다. 작품에서 리저드맨 편은 외전격에 해당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왕도 동남편과 접점도 없고 굳이 2기에서 다루지 않아도 될 만한 별개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분기라는 틀에 맞춰서 이 두 이야기를 억지로 붙여놓았습니다. 지난 1기에 소설 3권 분량을 바탕으로 만들었던 걸 고스란히 2기에서도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편집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정작 중요한 대목들은 편집해버리고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1화는 잡다한 내용을 뒤섞어 이후 전개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난리마가 되었죠. 한 회가 아까운 마당에 별 쓸데없는 이야기로 한 편을 낭비한다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차라리 리저드맨 편과 왕도 동남편을 따로 제작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리저드맨 편은 TVA보다는 영화 같은 형식이 더 어울려 보입니다. TVA를 재사용하는 총집편 말고 제대로 만든 리저드맨 편을 한번 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액션씬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그바의 전투입니다. 젠벨은 스켈레톤과 싸우고 있고 크루시와 자루스는 이그바를 상대합니다. 자루스가 이그바에게 달려들자 이그바는 상태 이상을 일으키는 마법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 마법의 연출이 좀 별로입니다. 이건 그냥 그렇다 치고 이후 크루시가 자루스의 상태 이상을 해제해주며
뜬금없이 자루스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전투 중에 이름을 부르는 건 위험하거나 다급할 때 정도입니다. 그런데 크루쉬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다급하다거나 위험에 빠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상황도 전혀 이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대사가 대체 왜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 다음에 이그바의 공격에 크루쉬가 쓰러지고 크루쉬는 회복 마법을 끝으로 리타이어합니다. 마법을 딱 2가지 쓰고 역할이 끝났습니다. 활약이 너무 적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어지는 자루스와 이그바의 강강술래입니다. 누가 이걸 액션씬으로 볼까요? 이제 이그바의 최후를 보겠습니다. 이그바는 기습에 성공한 자루스에게 발악을 하며 천천히 다가갑니다. 놀랍게도 자루스는 목을 조이러 와줄 때까지 멀뚱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바는 5일치 우정 파워를 낸 자루스에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음 전투씬은 고키토스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가망없는 싸움을 앞둔 자루스가 크루쉬를 조금 그리워하는 식의 묘사가 있었더라면 뒤에 가서 감정의 고조를 돕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투로 돌아가서 리저드맨들이 열심히 싸워보지만 역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전투 장면 작화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하지만 문제점들은 여전합니다. 이 장면에선 새총을 쓰던 리저드맨이 죽자 젠벨이 눈을 부릅뜨고 화가 난 것처럼 고키토스에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언제부터 그렇게 친해진 걸까요? 사실 이 장면은 부상당한 자루스를 샤실료가 치료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젠벨이 희생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그냥 화가 나서 행동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죽은 리저드맨과 어떤 친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젠벨이 죽고 나서 샤실료와 자루스 단 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두 형제가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샤실료가 만화가 거의 없다고 한 것이죠. 그럼 마법을 몇 번이나 썼을까요? 정답은 딱 1번입니다. 젠벨을 치료하는 장면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제작 과정에서 장면은 줄이고 대사는 수정하지 않아 생겨난 모순입니다. 리저드맨의 액션씬은 여기까지고 다음 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투는 굉장히 짧은 장면입니다. 이브라이와 전투 메이드들의 액션입니다. 우선 공중에 있는 이브라이에게 총을 쏩니다. 공중이라는 건 곧 방향 전환이 힘들고 상대의 공격에 취약하기 마련인데 어째서인지 탄이 모두 빗나갑니다. 물론 이브라이에게는 비행 능력도 있고 상대적으로 메이드들은 적당히 싸우고 있다지만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브라이의 이 공격은 일부러 상대를 피해서 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걸 안 맞췄으니까요. 이렇게 방영된 오버로드 2기는 블루레이 판매량이 1기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연한 결과겠고 이에 대한 원인을 추측해보자면 첫째는 시리즈 구성, 둘째는 매드하우스의 다작, 셋째는 3기를 예상해두고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2기는 3기를 위한 발판으로 보고 적당히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